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온 완양입니다. 와하, 반가워요. 오늘은 챕터 3 스파클링 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돌아왔는데요. 우선 그 전에 우리 한 가지 그 의문점에 대해서 해소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샴페인은 스파클링 와인인가요? 스파클링 와인은 샴페인인가요? 정답은요, NO입니다. 스파클링 와인이 훨씬 큰 개념이고요. 샴페인은 스파클링 와인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샴페인은 스파클링 와인이 맞아요. 근데 스파클링 와인이 샴페인이냐 라는 거는 틀렸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스파클링 와인은 뭐예요 하면 발포성 기포를 가진 모든 와인을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보면 돼요. 기포가 있다, 뽀글뽀글하다, 뽀글이다, 그러면 스파클링 와인이구나 하시면 된답니다. 그러면요 선생님, 아까 그 샴페인은 뭐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파클링 와인은 각 나라별로 특성별로 이름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요 샴페인도 있고요, 끄레망이라는 이름의 스파클링도 있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까바, 이탈리아는 스푸만테나 프로세코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막 나눠서 불러요. 그리고 요 외에 등급을 받지 못한 그냥 스파클링 와인은 그냥 스파클링 와인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이 나라들 외에도 많이 만드는데요. 사실 우리가 국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스파클링 와인은 요 5가지 종류가 전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거 외에는 사실 찾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요, 첫 번째로 프랑스 한번 가봅시다. 프랑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샴페인. 샴페인은요 프랑스 북쪽에 쌍파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만들어진 스파클링 와인만 샴페인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심지어 국제법으로 정해진 거라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는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고유한 스파클링만 우리가 샴페인이라고 보면 되고요. 샴페인은요 만드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해요. 샴페인을 만드는 방식은요, 포도를 따요. 그래서 즙을 짜고 발효를 하잖아요. 걔를 병에 넣고 당분을 조금 더 넣어서 병에서 두 번째 발효를 시작을 합니다. 그럼 발효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막 나오거든요. 그걸 병 안에 가둬두는 게 이제 전통 방식의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하는데, 그 방식으로 만들어요. 어렵죠? 사실 패스도 됩니다. 여러분 몰라도 돼요. 이런 게 있다, 병에서 2차 발효하는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게 있다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샴페인은요 고품질, 고가 스파클링 와인의 대명사예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돈페리뇨, 모에샹동, 파이프아이직, 떼땅저 요런 거 전부 샴페인입니다. 샴페인은 그럼 무슨 맛이 나나요 하시면요, 샴페인은요 놀랍게도 포도로 만들었는데요 사과향이 납니다. 그리고 사과 맛이 나요. 여러분 그 스타벅스에 그 골든메달 주스 아시나요? 그거 딱 따면 되게 달큰한 공기에 오래 납둔 사과 향이 나잖아요. 그런 향이 나요.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요 샴페인은 아까 병에서 2차 발효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 효모랑 같이 발효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효모에서 갓 구워낸 빵 같은 고소한 향들이 나요. 신기하지 않나요? 그런 거랑 더불어서 숙성을 또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버블이 엄청 부드러워요. 우리가 콜라 마실 때 느껴지는 그런 막 톡 쏘는 탄산감이 아니라요, 되게 입에서 자글자글자글자글자글한 그런 되게 부드럽고 되게 섬세한 버블감이 있어요. 요런 뉘앙스들이 샴페인을 샴페인스럽게 만드는 향과 맛과 질감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있는 3가지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포도 품종 이름이죠. 샤도네이는 청포도 품종이고요, 피노누아, 피노미니에는 적포도 품종이에요. 샴페인은요 요 3가지를 이용해서 보통 만듭니다. 3가지 다 쓸 수도 있고요, 2가지만 쓸 수도 있고요, 1가지만 쓸 수도 있습니다. 적포도인데 왜 흰색 샴페인이 만들어져요? 적포도도요 껍질 발효를 안 하면 저렇게 금빛의 흰색 샴페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어떤 비율로 조합하냐에 따라 그 샴페인 하우스의 맛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밑에 있는 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 보이는 요 돈페리뇽 같은 경우에는 여기 빈티지 2013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는 2013년에 수확한 포도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넌 빈티지 샴페인도 있어요. 이 빈티지가 없는 거. 걔네들은 어떻게 만드냐, 여러 해 만든 포도즙을 블렌딩해서 만들기 때문에 빈티지는 따로 적지 않고요, 그냥 넌 빈티지 샴페인이라고 나와요. 어떤 게 더 비쌀까요?
당연히 빈티지 샴페인이 더 비쌉니다. 특별히 작황이 좋은 해에만 만들기 때문이죠. 근데 돈페리뇽 같은 경우는 예외예요. 얘네는 매년 만들거든요. 돈페리뇽 일반 라인업은 매년 만드는데 사실 보통 샴페인 하우스는 매년 만들진 않아요. 그래서 빈티지 샴페인을 보였다? 그러면 좀 고가의 샴페인이구나 하고 생각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으로는 크레망입니다. 크레망도 프랑스에서 만들어지는 스파클링의 이름 중에 하나인데요. 크레망은 프랑스 쌍파뉴 지역이 아닌 모든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스파클링 와인을 통칭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샴페인과 같은 전통 방식으로 양조를 하는데요. 대신에 숙성 기간이 조금 짧아요.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최소 15개월 병 숙성을 하고요. 크레망 같은 경우에는 최소 12개월. 그래서 이제 숙성 기간이 짧기 때문에 조금 더 캐주얼하고 레몬 라임의 시트러스한 맛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샴페인 만드는 3가지 품종 외에 다른 품종도 당연히 사용이 가능하고요. 더 저렴하고요. 선택지도 훨씬 많습니다. 물론 크레망에도 고가 크레망들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훨씬 더 저렴하고 캐주얼하고 편하게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얘도 똑같이 샴페인과 같은 전통 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샴페인 같은 뉘앙스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샴페인 먹고 싶은데 매번 샴페인 먹기 좀 힘들어. 그러면 크레망을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고요. 추천 와인. 우선 샴페인부터 봐볼게요. 샴페인은 델라모트 브리라는 샴페인을 추천드려볼게요. 가격 7만원 적어놨는데 7만원보다는 조금 더 아래에요. 한 6만원대에서 구하실 수 있을 거고요. 구매처는 이마트랑 와인앤모어예요. 제가 델라모트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제가 실제로 와인을 좀 입문하는 친구들한테 샴페인을 먹여주고 싶다 할 때 델라모트를 들고 가요. 얘가 되게 클래식한 느낌도 있으면서 너무 그렇게 고소한 느낌만 있는 건 아니고 레몬 라임의 시트러스한 느낌도 조금 있기 때문에 되게 산뜻하게 먹을 수 있어요. 음식 페어링도 당연히 좋고요. 가격대도 샴페인 치고는 뭐 나쁘지 않은 정도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이제 크레망인데요. 요거는 크레망 드 부르고뉴잖아요. 부르고뉴라는 지역에서 만든 크레망이라는 뜻이고요. 샴페인 하우스 이름은 앙리 샴플리오입니다. 얘도 이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고요. 저는 사실 얘를 마셔보긴 했는데 제가 사서 마셔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가격을 정확히 모르는데 얼핏 들었던 걸로 한 2만원대 초반 정도에 구할 수 있다고 들었으니까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퀄리티 당연히 좋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샴빵은요 어떤 음식에나 잘 어울려요. 매운 거 빼고. 그래서 샴페인은요 음식과 먹기에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다음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스파클링은요 까바라고 부르는데요. 까바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누가 뭘 가져왔는데 까바야. 스페인 스파클링이구나.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스페인에서요 전통 방식, 우리 아까 전통 방식 배웠죠. 샴페인에서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네는요 자렐로, 마카베오, 파레야다라는 품종으로 양조하는 게 전통이에요. 샴페인이랑은 완전 다른 품종들이죠. 그런데 요새는 샤도네이랑 피노누아, 샴페인 만드는 품종도 많이 사용하고요. 요거 3가지 외에 다른 품종들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서 여러 가지 품종으로 만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가격 저렴하고요. 선택지 굉장히 많습니다. 고품질 까바 없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기본적으로 숙성 연도에 따른 등급 체계를 가지는데요. 기본적으로 까바는 최소 9개월 이상 병 숙성을 해야 되고요. 리제르바는 15개월, 그랑 리제르바는 30개월 이상 병 숙성을 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숙성 연도가 길어지면 그만큼 퀄리티도 좋아지고요. 가격도 비싸집니다. 까바는요 샴페인보다는 좀 더 청량한 과실 풍미가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숙성 연수가 좀 더 짧다 보니까 버블감도 좀 더 거칠어요.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좀 더 약간 탄산감이 좀 센 거를 좋아해. 그럼 까바가 조금 더 입에 맞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까바 같은 경우에는 품종이 다르다 보니까 이 까바를 만드는 전통 품종에서는 약간 자몽이나 흑내음처럼 약간 쌉쌀한 그런 뉘앙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이것 또한 취향이 맞다면 오히려 샴페인보다 더 즐길 수도 있고요. 살짝 나는 불호인데 하시면 아쉽게도 크레망이나 샴페인 쪽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좀 캐주얼한 느낌도 있고 가격대도 저렴하다 보니까 캐주얼한 파티에 최적화가 되어 있다. 오늘 뭔가 축하를 해야 되는데 지갑 사정이 좀 넉넉치 않네. 그래도 뭔가 좀 기분도 좀 내고 싶고 좀 이렇게 뭔가
신나게 업해서 놀고 싶어. 까바를 사시면 됩니다. 까바 추천 와인은요, 이렇게 두 가지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는 나베란 다마 까바인데요. 얘네는 가격대는 한 3만원 써놨는데 한 2만원대 초중반 이렇게 구매하실 수 있고요. 구매처는 인터넷 데일리샷이나 근처 와인샵 가면 굉장히 많이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베란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얘는 기본적으로 그 스페인 전통 품종이 아니라 샤도네이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샴페인 만드는 품종 베이스라 가지고 조금 더 모던한, 그리고 샴페인과 같은 그런 뉘앙스를 느낄 수 있고요. 제가 마셨던 요 가격대 까바 중에 저는 제일 괜찮았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드셔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리고요. 옆에 있는 보이가스 까바브리는 정말 저렴한 엔트리 데일리 까바 중에 와인 러버분들이 제일 사랑하시는 까바예요. 다들 좋아하시고 많이 드시는 까바인데, 얘는 정확하게 까바 전통 품종 3가지로 만들어졌고요. 까바의 되게 클래식한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저렴한 가격대 치고 퀄리티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얘를 한번 찾아서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가격대는 정말 싸게 구하면 만원 초반대도 구하실 수 있고요. 구매처는 데일리샷이랑 이마트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샴페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까바를 먼저 드셔보시고 샴페인으로 가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는요, 스푸만테라고 부르는 스파클링이 있는데요. 사실 여기가 이탈리아가 좀 어려워요. 뭐 프랑스는 그냥 샴페인이면 샴페인, 뭐 끄레망이면 끄레망, 뭐 스페인은 까바 이렇게 됐는데, 얘네는 이름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다 설명드릴 순 없고, 이 스푸만테 또한 사실 어떤 스파클링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냥 스파클링 와인이라는 단어를 이탈리아로 부르는 게 스푸만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좀 더 편해요. 근데 또 기포가 약한 스파클링은 또 프리잔테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워 나도. 근데 그냥 스푸만테다 하면, 어디서 누가 스푸만테 하면 이탈리아 스파클링 와인 하시면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요, 다양한 품종과 방식의 스푸만테를 양조해요.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이름도 막 몇 가지가 있어요. 대신에 여기도 가격 저렴하고요, 선택지 많습니다. 여기는 전통 방식하고요, 샤르마 방식이라는 거를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는데요. 샤르마 방식이 뭔지는 요 다음에 배울 프로세코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프로세코. 우리가 이 스푸만테가 스파클링 와인이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반면에 프로세코는 샴페인이나 뭐 끄레망처럼 딱 방식을 뜻하는 이름이에요. 요 지역의 스파클링은 다 프로세코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탈리아 북부 베네토 지역에서 글레라라는 품종으로 양조를 하는데요. 베네토 지역 어딘지 아시나요? 로미오와 줄리엣에, 그리고 또 그 물길과 배가 있는 그 도시, 그쪽에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요, 샤르마 방식으로 양조를 하는데요. 샤르마 방식이 뭐예요? 물어보시면, 전통 방식은 2차 발효를 병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얘는 2차 발효를 큰 스테인리스 탱크에서 하는 거예요. 대형 스테인리스 탱크에서 2차 발효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적으로 조금 더 저렴하고요. 스테인리스 탱크에서 발효를 하게 되면 이 숙성 뉘앙스보다는 아래 써있는 것처럼 좀 더 과실이나 꽃향, 요런 좀 더 깨끗하고 청아하고 약간 달큰한 느낌들이 더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써있는 것처럼 청포도, 사과, 레몬, 멜론 등 산뜻한 과실향이랑 상큼하고 청량한 산도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세코도 기본적으로는 드라이하긴 해요. 근데 지금 써있는 것처럼 이런 과실향들이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뭐 샴페인이나 까바랑 같은 당도 등급이라고 해도 조금 더 달콤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청량하고 달콤한 걸 좋아한다 하시면 프로세코를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실 거예요. 대체로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도 한 3만원대? 뭐 그거보다 쌀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비쌀 수도 있어요. 고가 프로세코 있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 안 가도 프로세코는 충분합니다. 그래서요, 무슨 와인을 추천해 주실 거예요? 라고 여쭤보시면요, 짜자잔,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사실 스푸만테랑 프로세코 같은 경우에는 샴페인, 끄레망, 까바보다는 국내에서 조금 인지도도 좀 덜 하기 때문에 구하기가 어려워서 정말 그냥 대중적인 이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거 두 가지를 가져왔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간치아라는 와이너리의 아스티 스푸만테라고 하는데요. 얘는 스위트 스파클링이에요.
알코올 도수는 한 5도 정도로 낮아요. 달콤합니다. 가격대는 15,000원 써놨는데 할인하면 만원까지 떨어지고요. 이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달달이 최고! 그리고 오른쪽은 칸티 프로세코인데요. 얘가 이제 기본적인 프로세코예요. 되게 상큼한 느낌이 나는. 얘도 가격대는 한 만원대에서 구매하실 수 있을 거고요. 구매처는 이탈리아래. 이거 살라고 이탈리아까지 가면 안 되지. 구매처는 이마트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사보시면 좋아요. 달달하니 맛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부드러운 기포에 고소한 복합미를 가진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그럼 뭐 사면 될까요? 샴페인 사면 돼요. 그리고 저는요, 조금 시원한 기포예요. 저렴한 가격에요. 과실하고 복합미를 좀 가지고 있는 이런 걸 사고 싶어요 하시면 까바 사시면 되고요. 저는요, 가벼운 바디감하고요, 새콤달콤한 과실향과 맛이 좋아요 하시면 프로세코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짧고 간단했죠?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아쉬우니까 여러분들, 스파클링 와인을 오픈하는 방법은 일반 와인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스파클링 와인 오픈 방법도 좀 보여드리려고 오늘 아침에 가서 가벼운 스파클링을 하나 사왔습니다. 짜자잔! 얘는 루이 페드리에라는 프랑스에서 만들어지는 끄레망 등급은 아니고 더 낮은 그 일반 스파클링 등급의 와인인데요. 얘로 제가 오픈하는 거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오늘 설명드린 스파클링들은 다 이런 형태의 오픈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오픈하나요? 하시면 여기 위에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한번 돌려보세요. 돌리다 보면 이렇게 벌어지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잡고요, 쭉 뜯으면 이렇게 스파클링 와인이 자신의 속살을 보여준답니다. 어머나, 너무 부끄러워요. 그렇게 막 하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코르크랑 철사로 이렇게 묶여 있거든요. 자,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손가락을 하나 듭니다. 엄지로 여기를 딱 잡아주고요, 아래 벽목을 이렇게 딱 잡아줘요. 이렇게 잡아주는 이유는 내가 혹시나 이걸 열다가 이게 뽕 튀어나갈 위험이 있어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고요. 살짝 힘을 준 상태로 여기 동그란 철사 있죠? 이걸 이렇게 내립니다. 내리고요, 이 철사를 꼬여있는 거를 이렇게 풀어주세요. 이렇게 풀어주면요, 여기가 이렇게 벌어지겠죠, 아래가. 자, 이 상태로 열면 되는데요, 이 상태로 이 엄지손가락은 떼면 안 되고요, 이 상태로 이렇게 올려서 여기 코르크 있죠, 코르크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병 아래를 이렇게 잡아줘요. 보통 생각하면 이 코르크를 돌리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반대로 요 병 밑에를 살짝 돌려줍니다. 이렇게 돌려주면요, 코르크가 이렇게 살살살살 돌아가면서 점점 이 병 안에 기압 때문에 올라오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럼 지금 보시면 이만큼 나왔죠? 이렇게 오다 보면은 점점 이 힘이 세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됐을 때 이제 이거 조금만 더 돌리면은 빵 터지겠다 싶은 순간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 코르크 잡은 손을 뒤쪽으로 살짝 눕혀줍니다. 그러면 자, 들어보세요. 들렸나요? 이렇게 살짝 뽕 하면서 칙 하고 가스 빠지는 소리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기울이지 않고 한번 뽕 뽑으면은 소리가 너무 크니까 사실 그렇게 뽑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뽑으시면 사실 상관없거든요. 상관없는데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뽑으면 다른 사람들이 놀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돌려가지고 빼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잔에다가 따르면 이런 스파클링 와인이 된답니다. 짜자잔! 자, 오늘 와인을 알아보자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 만관부 와봐. 안녕.